아름다운 황혼. 지난 휴일 태화산 자락을 걸었다. 멋지게 물든 단풍들, 눈으로 스치듯 보며 가는 길. 문득 드는 생각 하나 발길을 잡는다. 하나씩 보면 초라하지만 산 하나를 통째로 물들이니 저리도 아름다운 걸. 우리는 알았을까, 생각해 봤을까. 저렇게 모여 사계절을 견디고 가슴 울긋불긋 꽃 명찰 달았으니 얼마나 기쁠까. 세월 속에서 젊으나 늙으나 붉어지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이 나눠 가지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산등성이를 넘는 단풍의 마음처럼 사람도 저리 한 마음이면 이 세상이 바로 극락정토인 것을. 단풍으로 보여주는 삶의 끝, 그들의 아름다운 황혼이 부럽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나훈아입니다.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뿐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옛날 노래 고향역을 들으니 진짜 고향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고향의 모습도 많이 변해서 예전에 그 아기자기한 그런 고향이 아니기에 아쉬움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창밖을 보며 고향 생각에 스르르 눈을 감아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어김없이 여러분들 곁에 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로 찾아뵐까 이리저리 고민을 하며 책장에서 뽑아둔 시집이 하나 있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재선 시인의 시집 꽃의 말을 듣다라는 시집인데요. 시집 속 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분의 시집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읽는 시간에 시집 속 이야기와 시인의 내면을 공감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공감이 먼저 만들어져야 소개하는 시 속의 이야기들이 보이고 그래야 시를 읽으며 소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한재선 시인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강익수 시인의 부인이십니다. 강익수 시인의 시를 소개할 때도 부부 시인이라는 것이 많이 부럽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무척 행복합니다. 잔잔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낸 시가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시는 시집의 제호로 뽑은 시인데요. 꽃의 말을 듣다 읽어보겠습니다. 꽃의 말을 듣다 한재선. 벌과 나비 내게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 좋다. 나도 너처럼 고요히 품은 향기 내어주는 꽃이고 싶다. 꽃잎에 속삭이는 언어를 담아 눈 맞춤할 때 바라만 보아도 설레게 하는 내가 있어 좋다. 나도 너처럼 그 눈빛, 그 느낌 닮은 오롯이 향기를 지닌 그런 여자이고 싶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전하는 무한한 향기가 있는 내가 있어 주었다. 나도 너처럼 넉넉한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입으려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묵묵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피어있는 꽃을 보며 그 속에서 꽃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하게 느껴지는 시인데요. 꽃 속에 살짝 숨은 듯한 시인의 고운 심성이 돋보이는 시로군요. 사람마다 닮아가고 싶은 대상이 각각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느 나무일 수도 혹은 어느 인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모란이 필 때면이라는 시 소개합니다. 모란이 필 때면 한재선. 깊을수록 붉어지곤 했어. 가끔은 웃음 넘어 목에 휘휘 감긴 소구름이 귓속을 두드려도 애써 모른 채 했어. 잘린 나무 밑동에서도 싹을 키워 숲을 만들듯 이미 드리운 그늘자락엔 때론 잡초만 무성히 자라기도 했어. 어머니가 고여있는 장독대 모란이 빙 둘러앉아 울컥울컥 붉은 말을 토해하는 저녁. 모란이 장독인 듯 장독이 모란인 듯 모두 한 송이 둥근 꽃이 되어 오랜 독백에 귀 기울이시. 모란이 피는 모습은 참 탐스럽습니다. 붉고 정열적인 꽃이 모란 아닐까요? 비록 시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내와 사랑의 깊이는 어머니를 그리며 둘러앉은 모란의 도란거림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과 함께한다는 소중함을 말이죠. 자,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가을 하숙집 볼까요? 가을 하숙집 한재선. 소문이 바람을 앞서가고 시간도 머물다 가는 카페 하나 있지. 나비가 팔랑이며 줄지어 고개 넘고 물이 지운 꽃잎 사이 바람이 오솔길 이랑을 한 갈래로 빛칠하며 햇살이 마당 가득한 탁자 위로 길을 내지. 꽃잎 흐드러져 주홍빛 풍경이 풍경을 담느라 서로 그림이 되어주는 먼 발치 아래 호수에 머릿결로 온 쪽빛 바람마저 연인들의 입술 더듬는가. 다정한 웃음 익어가는 찻잔 위로 햇살을 안고 출렁이지. 금전아 말린 꼬투리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맑은 꽃향기가 사르륵 온몸으로 번져가고 덩달아 허리를 휘청이며 물오른 대추나무 수만 개의 귀를 키우며 붉은 몸으로 기울어가고 있지. 가을이 머물다가는 어떤 카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숙집으로 보시고 이런저런 풍경들을 하숙생으로 이렇게 엮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살던 옛날의 그런 하숙집 풍경도 그 그림 속에 은근히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하숙집엔 바람도 꽃들도 모두가 주인공이죠. 다양한 군상들이 모여 사는
집치고는 아주 고상하고 이야기가 많은 그런 하숙집처럼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숙집은 늘 조용조용하고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지던 곳이라 여겼는데 시를 읽으며 다가오는 하숙집에 대한 선입견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네요. 하숙집 하면 참 아늑하고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치자꽃 향기 읽어봅니다. 치자꽃 향기 한재선. 평상에 누워 둥그런 꽃말들을 되뇌어 본다. 벌과 나비 윙윙대던 감나무 아래 나비 꽁무니 쫓아 빙글빙글 한나절을 보내고 졸던 삽살개 위로 물큰한 치자향 그득하던 마당에서 한 줄 더위 물리던 그 저녁, 어머니는 늦도록 치맛자락 매달리는 어린 손들을 옹기종기 품 안에 품고 꽃 피고 지는 시절을 건넸다 했지. 어느새 빈 까치집 달그랑거리는 엽서 한 장 기다리며 낡아가는 먼지 쌓인 우체통이 되었다 했지. 돌아보면 아득한 땀방울이 얼비쳐온다. 장독대 하얀 모시적삼 걸린 풍경들, 한 폭의 바람은 송화가로 덧칠한 치자 꽃잎과 함께 어머니의 나의 또 한 겹 생을 도루루 접고 있다. 시인은 꽃을 참 좋아하시나 봅니다. 시마다 꽃이 들어있고 그 꽃들이 다양하게 느낌을 풀어줍니다. 치자꽃은 원래 향기가 진한 꽃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또 향기만큼 사랑받는 꽃이기도 하지요. 이 시도 사이사이 소중한 추억이 담겼음을 느낍니다. 가족에 대한 추억과 함께 소곤거리듯 담아낸 시가 참 만나게 느껴지네요.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심수봉이 부릅니다. 그때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 다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재선 시인의 시집 꽃의 말을 듣다에 실린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서정적인 시들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는 시들로 엮어진 시집인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안부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부, 한재선. 생각이 자꾸만 내게로 기울어지는 날, 바람이 낸 길을 따라 가을 언덕에 올랐습니다. 쪽빛 하늘 아래 풀잎바람만 휑하니 풀어헤친 머릿결 쓸어주고 꼬리에 꼬리를 잇다 잘린 생각들이 정수리 위에서 흰 구름처럼 흩어질 때 햇살은 빠르게 산 위로 기울어 노을빛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땅거미가 어슴풀에 발목을 적시는 저녁, 길어지던 산 그림자 어둠에 묻히고 먹먹한 시간을 만지작거리며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나요? 서쪽 하늘 귀퉁이 초저녁별 하나둘 건너와 대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불쑥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면 그간의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 시간 문득 그런 사람 생각나거든 안부 전화도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어쩌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이 더욱 마음 아픈지도 모릅니다. 눈치를 보다가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사로잡혀 결국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는 용기 없음을 한탄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전해지지 않는 안부를 전해보시죠.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꽃잎 편지입니다. 꽃잎 편지, 한재선. 달빛이 고와요 어머니. 아득히 먼 곳에서 전해오는 동그란 마음, 꽃송이에 차올라 어머니의 무명적삼 같은 하얀 밤이어요. 봄알이 깊던 날 이불깃 여며주시며 어서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 꽃잎처럼 갈라진 손으로 마냥 토닥이시던 목련꽃 피던 그 밤이 왜 이리도 그리운지요. 늙어가는 흰 머리카락, 눈가 한 줄 그은 주름살도 아픈 일 쉽게 사귀지 못하고 쟁여두는 것까지 어느새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네요. 꽃잎마다 시녀를 토하듯 옹이진 그리움 먹먹하게 가슴이 저려와요. 무슨 생각에 잠겨 물끄러미 바라보던 눈빛이 꽃잎 야위에 가던 그 봄밤이 문득 허기져 오는 눈부시게 환한 밤이어요. 어머니, 목련꽃 창가로 오셔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움이 고마움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때론 부모님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카페에 앉아 마음속으로 혹은 소개해드린 시처럼 꽃잎으로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곤 하지요. 그 편지 속에는 정말로 아주 정말로 진솔한 이야기가 담깁니다. 지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리움으로 빛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행복해하지요. 그 의미를 알기에 시를 읽으며 빙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노란 민들레입니다. 노란 민들레, 한재선. 허공을 붙잡고 체증에 걸린 말 바람에게 다 토해놓고 부풀던 둥근 마음까지도 햇살에게 모두 뱉어놓고 무성한 봄날 곁가지도 없이 외롭게 살았느냐 묻지도 마세요. 바람의 세월 돌고 돌아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제일 많이 보는 들꽃 중에 하나가 민들레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로제트 식물이라서 땅에 바짝 붙어서 겨울 나기를 하는데요. 이 꽃을 가지고 제가 환경 수업을 많이 합니다. 민들레가 모진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봄이 오고 잎을 어떻게 피우고 여름을 어떻게 나며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민들레라서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꽃입니다. 시인은 그런 민들레에서 자신의 내면을 또 살펴보고 있네요. 꽃을 보며 살아온 역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공을 맴돌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허무하게도 말이지요.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시는 민들레 정류장 읽어봅니다. 민들레 정류장, 한재선. 아주 오래전 늘어지던 자매꼬리 억지로 떼어내고 책가방만 들고 서둘러 앞만 보고 뛰었다. 분주한 걸음들이 북적이는 301번 버스에 다가서려는 순간 두 눈에 노란 불빛이 훅 번졌다. 부딪힌 그 남자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떨어진 안경을 바람처럼 주워들고 버스는 이미 떠나고 벌개진 얼굴에 코피가 흘러내리고 휴지를 건네는 아주머니의 안쓰러운 눈빛이 코를 더듬었다. 서둘러 지혈하며 다음 버스를 기다리던 보도블록 사이 반쯤 일그러진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허우룩 노란 미소를 키우며 바람에 바깥을 더듬고 있던 눈빛. 앞서 읽어드렸던 노란 민들레와 이미지가 겹칠까봐 은근히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숲 해설을 겸한 환경교육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자연 속 소재를 다루는 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시도 제목은 민들레가 들어있지만 앞에서 소개해드린 노란 민들레와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또 품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은 황당한 경우이기는 한데요. 정류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쓰신 시가 아닐까 합니다. 급하게 차를 타려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고 그 황망한 순간에 눈에 들어온 길가 보도블록 사이에 핀 노란 민들레가 보여준 그 모습이 넌지시 던지는 위로의 눈빛을 느끼게 했나 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수일 사랑만은 않겠어요. 조미미 바다가 육지라면 두 곡 이어서 들어봅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어디든지 그리운 술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백도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어제 온 연락선은 육지로 가는데 할 말이 하도 많아 목이 메여 못합니다. 이 몸이 철새라면 백길에 훨훨 날아 어디든지 가련만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재선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집 제목은 꽃의 말을 듣다입니다. 은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남자는 꽃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꽃은 여인이 되겠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빈집 읽어드립니다. 빈집, 한재선. 바람 한 자락 선긴 가슴에 대못을 받고 호련히 골목을 빠져나간다. 덜컹거리던 바람이 긴 이별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기다림이 옹기종기 맞닿아 있는 곳. 어스름 밀려드는 저녁이면 먹먹한 그리움을 만지작거리며 늘 반쯤 열린 대문을 향해 있었다. 고단한 하루를 털고 어둠을 끌고 들어서는 툇마루에도 늦은 저녁을 서두르는 굴뚝에도 미처 내뱉지 못한 어머니의 혼잣말이 허공을 밀어내던 그 기억을 더듬고 있다. 끝내 소식 없는 빈자리 기다리며 대문을 향해 흔들리시던 눈빛 언뜻 스쳐갈 때 내 가슴에 옮겨붙은 허기가 쓸쓸한 정막을 키우고 있었다. 아픔은 오래오래 홀로 견디는 일, 삐걱거리는 관절을 세우며 초저녁별 하나에 안부를 올려두었다. 시를 읽으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빈집이 참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도시에도 시골에도 비어있는 집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시 속에서도 빈집이 주는 삭막함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빈집에 드나드는 바람에서 인적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과 그 집에 얽혀 있을 수많은 사연들을 생각하면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은 생각하게 합니다. 빈집이 많이 늘어나도 마음만은 빈집처럼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시인의 마음은 워낙 따스해서 그런 생각을 다른 느낌으로
충분히 치환해 간직할 것입니다. 다음 시 또 소개합니다. 절이 탄 저녁 읽어봅니다. 절이 탄 저녁 한재선. 밖에 울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머뭇 쫑긋 귀 키우다 잠시 이명인가 갸우뚱거리다 주방 들창을 슬며t 열어 젖힌다. 가을날 매미 울음소리라니 바람에 깊이 가늠했는지 가느다란 매미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힘겹게 문턱을 넘는다. 오래전 외갓집에 잠시 맡기려던 작은 아이 꽉 잡은 손 놓지 않으려고 떼쓰듯 차디탄 허공에 걸려 아득한 소용돌이로 출렁이는가. 일이 많아 아파도 쉴 수도 없다는 전화선 너머 아들의 성긴 목소리. 온종일 돌덩이처럼 짓누르는 동안 점점 어둠에 사위어가는 저 울음. 기억 속 떼어놓고 온 절박한 울음 같아 어슷어슷 허기가 저녁을 쓸어 앉힌다. 여름이 지나는 길목에서 저도 많이 느꼈던 일인데요. 그 즈음에 매미 소리는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찬잇을 내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잦아들어서 종래에는 힘겹게 마지막을 보내는 매미 소리를 듣게 되지요. 가끔은 이런 매미 소리를 이명에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귓속에서 늘 매미 소리를 달고 살다 보니 많이 무관심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나라의 인생도 매미 소리에 잦아들듯 그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절박하게 울다가 목이 쉬어 가느다란 울음으로 사그라드는 매미 소리. 다시 한번 그 느낌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고요한 산통입니다. 고요한 산통 한재선. 고향 신장로 어기 누렇게 여물어가는 소담한 다랑이 논 돌아가면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밭 사이 들깨 밭둑을 지나 선산 오르는 길 오래된 밤나무 두어 그루가 있다. 거칠어진 나뭇가지마다 산기가 다가온 듯 양수 같은 나뭇잎을 지려놓았다. 다급한 소식 듣고 달려온 갈바람 탯줄을 자르듯 허공을 몇 번 날선 춤 사이로 나뭇가지 훑고 있다. 사정없이 핥히던 여름날 태풍 온몸으로 말아쥐었을까 수척한 달이 만월에 이르기까지 봄날에 꽃피던 그 향기 둥글게 말아준 기억으로 툭툭. 고추밭을 맴돌던 빨간 잠자리도 산속의 풀벌레들도 고요히 산통의 맑은 소리를 듣는다. 고향의 가을옥에 펼쳐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여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바람에 익어가는 고추와 잎을 떨구고 내려놓는 밤나무와 덩달아 고개 숙이는 꽃들과 빨간 잠자리도 풀벌레들도 소리 없이 내려앉는 가을을 품어 안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꽃들이 열매를 만드는 계절입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지금쯤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아닐런지요. 가득 찼던 욕심도 내려놓고 꽃과 잎을 떨구는 나무들처럼 마음속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열매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다음 시입니다. 쑥부쟁이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쑥부쟁이 생각 한재선. 구름이 무거워 비가 내리듯 비를 맞아 기울어진 마른 풀잎 같은 날. 가끔은 텅 빈 가슴에도 찬비가 내려 실핏줄이 느슨해진 근육을 당기고 머릿속 하얗게 비워질 때 느린 발걸음 재촉하게 하는 계절 탓이라 주문을 외우고 싶어. 끝내 소식 없는 안부를 기다리던 흐린 날에 홀로 핀 쑥부쟁이처럼 꽃잎 아래도 그늘은 있어 그저 속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을 뿐. 가느다란 풀벌레 울음소리마저 정막을 흔드는 발밑에 옮겨붙어 한때 가슴앓이 깊던 어린 내 영혼을 읽기 때문이지. 가을날 산을 오르는 길목에 무수하게 피어있는 쑥부쟁이를 봅니다. 가을엔 청초한 꽃이 아름다운 쑥부쟁이, 봄엔 나물로도 맛있는 것이 바로 이 쑥부쟁이인데요. 그 쑥부쟁이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즈음에 우리 모두 쑥부쟁이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을꽃 한 알씩 안고 말이죠.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배호가 부릅니다.
마지막 잎새 듣고 오겠습니다. 그 시절 푸르던 니 어느 낙엽 찍어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싸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기억이 흐릿해지고 자꾸만 빗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기억이 고집이 되고 버릴 수 없는 잔해가 되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마음 수행을 합니다. 대상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늘상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주문하듯 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움의 상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내 마음을 본다면 얼른 마음을 위로의 주머니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늘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미움도 사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한재선. 빙 둘러 피어있던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둘 피어가는 장독대 옆 헐거운 담장 밖을 내려다본다. 나긋나긋 어린 손 잡아주던 봄비 지나가고 매미 불러들여 초록을 노래하는데 서늘한 바람 한 줄 긋고 지나가자 우수수 발랄에 쌓이는 감잎. 가을이 다 가도록 썬감 채반에 넣으시며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는 어머니. 흩어진 텅 빈 시간 위 당신 홀로 붉어지다가 성기게 문드러지는 붉은 까치밥. 아물지 않은 상처 달래듯 기우는 햇살 붙들고 있다. 감나무는 예로부터 부모를 닮은 나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속이 텅 비도록 가지에 달린 열매에게 양분을 준답니다.
그래서 감나무 가지를 잘라보면 속이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감나무에 올라가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만큼의 열매만 키우는 나무, 그렇지 못한 열매는 떨구어 버린다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일개 나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참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잎도 다 떨어지고 빨간 감들만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멋진 풍경이 되어 사진 속에 담아보기도 합니다. 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홍시로 만들어 먹는 감과 곶감으로 만드는 감, 단감으로 그냥 먹는 감 등 다양한 감이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 봅니다. 오래된 농담 읽어봅니다. 오래된 농담 한재선. 개울물 숲으로 귀 키우고 햇살이 벗어놓고 간 구름을 헤치며 나무가 허공을 밀어올리는 5월의 바람 속으로 들어간다. 입심 좋은 새 여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새길 따라 꽃잎 흩날리며 길을 낸다. 오늘의 표정이 맑음이라고 오래 묵은 비밀까지도 새소리 장단에 올려놓는 기억의 바깥. 봄물 터진 말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까르르 웃음소리에 제비 꽃잎마저도 짙어지는 보랏빛 오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연식의 민낯들, 바람을 삼킨 헐렁한 날말들이 풀어지고 풀어져서 말의 부름켜가 산불봉을 넘는다. 가까운 친구들과 외출해서 오고 가는 농담을 말하는 걸까요? 그 오래된 농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 시입니다. 그 농담의 농도가 짙어져서 부름켜가 산불봉을 넘는다니 재밌는 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름켜는 떨켜와 더불어 나무를 베울 때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 이렇게 시에서도 적용을 하니 시맛이 더 크게 느껴지는군요. 자, 다음 시 또 봅니다. 탁구는 즐거워입니다. 탁구는 즐거워 한재선. 앞서 달려가던 햇살도 탱자나무 위로 느긋하게 눌러앉아 동그랗게 향기를 굴리는 사이 뒷설거지 끝내고 탁구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허공을 튕겨요. 하나둘 모여드는 동호회 회원들, 남는 게 시간이라고 둥근 마음끼리 짝을 지어 복식 게임을 하죠. 공 하나에 집중하는 눈빛들이 반짝이고 집에서 달고 나온 잡념은 잊기로 해요. 백핸드 드라이브가 특기인 그녀가 정점을 찍고 파트너가 엄지척 지켜세우면 덩달아 번져나는 웃음 참을 수가 없죠. 총알처럼 날아드는 각도에 생각을 놓칠 때 바람에 탱자 떨어지듯 시선 밖으로 사라지는 공. 허공을 긋다 떨어지는 탱자는 언저리의 향기라도 남기지. 어설프게 안 되는 날은 속임수를 써도 네트에 걸리다가 신수연발이라는 한숨소리와 함께 떼구르르 굴러가는 웃음소리가 들썩이는 탁구장. 쉿, 탁구 칠 때는요, 까똑 소리도 날려보내요. 탁구장을 하나의 화폭으로 삼은 듯합니다. 그림 그리듯 탁구공이 날아가는 방향까지 따라가는 시선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인데요. 저도 탁구 좀 치는데 탁구 칠 때 딱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마지막 표현이 압권입니다. 쉿, 탁구 칠 때는요, 까똑 소리도 날려보내요. 참 정겹습니다. 자, 시 하나 더 볼까요? 짧은 시입니다. 부부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부부. 단풍잎 다 떨어지고 빈 나뭇가지 사이 덩그러니 모과 두 덩이. 당신은 위에서 나는 아래에서 서로 마주보며 울퉁불퉁 웃는 표정도 닮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부부는 닮아가는 거죠. 네, 시 한 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미꽃이라는 시입니다. 할미꽃 한재선. 할미꽃만 보면 뒷집 육촌 할매가 생각이 나요. 지팡이가 할미꽃인지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인지 반쯤 꼬부라진 닮은 꼴을 하고 며느리 같은 엄마가 친구인 양 잊을만 하면 우리 집에 놀러와요. 대청마루 끝에 앉아 정갈하게 차려준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햇살과 겸상을 하며 며느리의 험담까지도 주절주절 쏟아내던 뒷집 할매. 안으로 고인 말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 성긴 집안의 내력을 싫은 내색도 없이 듣고 또 들어주셨어요. 많이 울던 아이 울음소리 뒷담을 넘었다며 나만 보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주름 가득 번거러지던 할미꽃. 네, 할미꽃은 저도 참 좋아하는 꽃이고 자주 보는 꽃이기도 합니다만 이 할미꽃은 꽃 이름을 진짜 제대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 잔잔한 솜털 같은 털이 소복한 할미꽃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하지요. 그리고 할미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꼭 우리 할머니를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은 한재선 시인의 시집 속의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를 읽으며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